전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박휘락 교수입니다. 중요 안보 문제를 AI 기술을 활용한 목소리와 영상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일주일에 한 번 북핵 대응에 관한 이론과 실제에 관한 사항을 비디오로 작성하여 올리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방송 기억하시나요? 제가 최소 억제 전략이라는 개념을 설명해드리면서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 이 전략을 북핵 대응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에 대해 설명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국의 북핵 대응책 중에서 이러한 최소 억제 개념이 반영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이론적인 설명이 아니라 우리 군의 핵심 생존 전략이자 개념 수립에 제가 참여한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최소 억제 전략, 미니멀 디테런스 스트래터지, 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쉽게 말해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는 논리입니다. 핵 약소국이 핵 강대국만큼 엄청난 양의 핵보복을 할 수는 없지만 상대방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목표물, 예를 들어 수도나 주요 도시를 확실하게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공격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인간의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엄청나게 맞더라도 상대방의 급소를 못쓰게 만들겠다고 위협하면 상대방이 공격하기를 꺼리는 것과 유사한 논리입니다. 이 전략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냉전 시대의 영국과 프랑스입니다. 당시 소련의 핵전력은 압도적이었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4척의 핵잠수함을 상시 운용했습니다. 4척을 운용함으로써 한 척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대양에서 비밀리에 항행하다고 보복을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우리를 핵으로 공격하더라도 우리 잠수함에서 쏜 미사일이 모스크바와 주요 도시 몇 개는 확실히 지도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한 것이죠. 이 확실한 파괴 능력 하나가 소련의 공격 의지를 꺾는 억제력을 발휘해왔고 지금도 그 효과는 유효하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최소 억제 개념이 핵이 없는 국가가 핵을 가진 국가를 상대할 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핵무기는 없지만 비핵무기로도 상대방이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면 억제가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에서 정립한 한국형 삼축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보복, KMPR, 코리아 매시브 퍼니시먼트 앤드 리텔리에이션의 핵심 개념입니다. 우리 군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즉각 사살하고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것이죠. 민주주의 국가라면 지도자가 바뀌어도 시스템이 돌아가지만 북한 같은 1인 독재 왕조 국가에서는 지도자의 생명이 국가 전체보다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남한을 초토화하는 승리보다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을 훨씬 더 큰 피해로 느낄 것입니다. 바로 이 심리를 파고드는 것이 KMPR의 핵심 전략입니다. 사실 이 개념이 정립되는 과정에 제 기여도 조금 있었습니다. 삼축체계가 공식 수립되기 전인 2013년 초 제가 국방연구라는 학술지에 북한 핵미사일 공격 위협 시 한국의 대안과 대비 방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었는데요. 거기서 제가 이 최소 억제 개념에 기반한 참수작전을 북핵에 대한 핵심적인 억제 방법으로 제안했었습니다. 그것이 이후 정책적으로 구체화되어 지금의 KMPR이 된 것이죠. 물론 이 KMPR 전략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부침이 있었습니다. 지도부를 직접 겨냥한다는 점 때문에 남북 관계를 경색시킨다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전략 타격 체계라는 부드러운 명칭으로 바꾸고 이를 선제 타격, 킬체인의 범주에 포함해 그 색채를 다소 옅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다시 KMPR이라는 명칭을 부활시키고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KAMD와 함께 삼축체계의 한 축으로서 그 비중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행할 전력 증강도 속도를 내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을 타격할 능력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타격력 자체는 충분합니다. 현무 시리즈 8에서 9톤에 달하는 엄청난 탄두를 실은 탄도미사일이 지하 벙커를 노립니다. 천무와 ATACMS 300km 밖의 표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갖췄습니다. GBU 28, 벙커버스터 20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 터집니다. SAMER, 공군이 280km 밖에서 안전하게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하지만 무기만 좋다고 끝이 아닙니다. KMPR의 진짜 성공 열쇠는 바로 정보입니다. 적의 목을 치려면 그가 지금 어디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아야 합니다. 북한은 극도로 폐쇄적인 사회이고 지도부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미사일이 있어도 표적을 모르면 무용지물이죠. 최근 2026년 들어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지도부 급소를 정확히 타격하거나 무력화하며 상황을 반전시킨 사례들을 보셨을 겁니다. 북한 역시 이런 미국의 능력을 보며 공포를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KMPR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기술 정보, 테킨트를 넘어선 신뢰할 수 있는 인간 정보,
허민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이란 등에서 성공을 거두는 비결은 결국 현장에서 움직이는 요원들의 살아있는 정보 때문입니다. 둘째,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 지도자의 강력한 결단 의지와 이를 뒷받침할 의사결정 체계가 필요합니다. 비록 북한의 지도자에 대한 참수작전 위협은 섬뜩하지만 남한에 대한 핵공격을 계획하고 있는 북한이기에 이 정도의 위협은 필요합니다. 셋째, 첨단 무기 개발과 더불어 이를 운용할 부대들의 훈련 수준을 끊임없이 고도화해야 합니다. 시도하면 반드시 성공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핵 위협에 대한 재래식 대응은 실패가 곧 파멸을 의미합니다. 한 번의 시도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행동 가능한 정보, 액셔너벨 인텔리전스를 확보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 국방의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깊이 있는 국방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